SBS 뉴스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규제에 나섰던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이 제한적으로나마 모두 이뤄진 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것으로 일본 수출 규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 보안 등의 이유로 반려됐던 품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도 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 저지를 외치며 장외 집회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두고 정치 불신만 초래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개혁 법안부의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여야가 하루빨리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도 한국당은 자꾸 장외로만 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는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한국당의 행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의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만 초래한다면서 이는 내년 총선에서도 한국당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발악이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다며 이른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천부 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내일 태국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연이어 갖습니다. 내일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오는 23일 효력이 상실되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산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LG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노총산하 전자업종 노조들과 연대하겠다는 결의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양대 노총산하 노조는 처음 생기는 것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의 대표 노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노총이 개최한 전국 노동자 대회에선 노조할 권리와 노동 존중 정책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50대 등산객이 산 정상 근처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전북 고창군 선운산 수리봉 정상 근처에서 58살 여성 한모 씨가 20m 산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한 씨는 소방 헬기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 씨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에는 밤부터 짙은 안개가 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세종과 충청권은 내일 오전까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9도, 습도는 67%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